이번 주 시사 밑바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장대순 기자입니다. 네, 자 이번 주는 김두겸 시장께서 노발대발했다는 이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볼까요? 이 정부가 15일이었죠. 네. 네, 그 산업통상부하고 국토부가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를 했는데, 자, 이 후보지에 울산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없는 도시가 울산, 부산, 인천, 제주 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울산이 빠진 이유가 뭔가 사실 이게 핵심인데 네. 후보지에 울산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인천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제주는 그 뭐 관광지로서 특화된 데니까 신청 안 했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하고 중복되고 이래가지고 경기도 또 수도권이고 이게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가 강해가지고 그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하고 울산 네. 두 군데가 신청 자체를 안 했죠. 근데 신청을 왜 안 했냐 보니까 몰랐더라고요. 부산은 알았는데 네. 조금 판단을 좀 미스했고 울산은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라는 게 예. 그러니까 국토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문을 보내서 예. 이 관심이 있으면 너희가 지원을 해라, 신청을 하라라고 한 사실은 몰랐던 건 아닌데 공문은 받았죠. 공문은 받았죠. 네. 근데 그 공문에 대한 어떤 해석을 좀 잘못했죠. 잘못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모서에 어떻게 요청을 한 건가요? 대선 과정에서 근데 공문에 나온 게 대선 과정에서 지자체가 요청한 신규 국가 산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후보지로 선정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후보지 신청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사항 등을 이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러니까 설명회 개최 일정을 이제 통보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제일 뒤에 나온 거 대선 과정에서 지자체가 요구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울산 국가 산단 자체를 요구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선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 사항 없구나 해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어쨌든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어쨌든 국가 산단의 어떤 실현 가능성에 네. 대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연구 용역 내용 중에 그 대선 과정에서 각 지역들이 이제 제안한 첨단 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산업단지를 요구한 게 아니니 그렇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 없으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 우리는 뭐 해당 사항 있는 게 아니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부산도 욕먹고 있는데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부산은 센텀2에 이제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추가로 국가 산단을 지정하려고 해도 땅이 좀 많지는 않았어요. 가용 용지가 별로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부산시는 신청을 안 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다 신청하는데 그럼 다른 걸 개발했더라도 어떻게 지금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기회를 놓치느냐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인천도 어차피 그 물류가 강점이니까 그 반도체 일부분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그 첨단 산업단지에 용인이 되니까 다른 사업이지만 이것도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고 있거든요. 뭐 걱정 없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고요, 사실은. 근데 참 이게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 지금 울산시가 굉장히 그 산업단지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장현이라든지 온산 산업단지 온산하고 확장하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울산이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그린벨트 없애달라, 제한 풀어달라 이걸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여기에 이 사업에 지정되면은 그린벨트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딴 데 가서 힘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번에 첨단 산업단지에 지금 후보지를 발표를 한 거지만 나중에 이제 검토를 거쳐서 이제 최종 지정을 하게 되죠. 지정이 되면 혜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벨트 해제되는 거고, 뭐 세제 공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하여튼 부지 조성하는 데 도와주고 인허가도 좀 쉽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비교하자면 이번 정권 들어서 이 지방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진짜 크게 풀어준 거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예타 면제 사업 해가지고 네. 뭐 지방이니까 예비 타당 조사를 하면 다 좀 낮게 나오거든요. 뭐 수도권처럼 인구가 많으면 사실은 뭘 해도 사업이 다 돼요. 계속 수도권 몰리고 이러니까 똑같은 예타를 적용하면 안 된다 해서 좀 예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방은 해줘야 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지역별로 쫙 풀어줬거든요. 그때 울산이 제일 많이 얻었어요. 왜냐면 그때 지자체 장들 중에 송철호 시장이 가장 힘이 셌거든요. 네. 대통령 형이었잖아요. 네. 대통령 형님하는 사이인데 네. 그 형 동생 사이에 정부 부처도 알잖아요. 그래서 울산 도시 외곽 순환도로 고속도로 외곽 그다음에 산재 공공병원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동서하고 외동 국도 이것도 하나 더 있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울산은 2.5로 얻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역시 송철호가 그때 힘이 세가지고 많이 얻어왔구나. 물론 뭐 필요해서 준 거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엄청나게 얻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게 엄청난 그렇죠. 혜택이었죠.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걸 해준 거예요. 그 지방을 위해서.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4년, 5년 지나고 지방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에 위주로 한 거죠. 그 없더라도 다른 지역은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쨌든 그걸 하겠다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가 100조 원 좀 넘는 규모였거든요. 이거는 지금 550조 규모거든요. 물론 뭐 이제 용인의 그 반도체 관련해서 이게 뭐 그게 어마어마한 하지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빼고라도 한 2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역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건데 좀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그 첨단 산업 육성, 6대 첨단 산업 육성을 이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수도권이 아닌 그렇죠. 용인을 빼고는 사실 지역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후보지로도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것도 그 이유가 신청을 하지 못해서 오르지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지금 김두겸 시장이 저기 사우디에 가 있습니다만 정말 대성 통곡할 일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남 탓할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울산도 마찬가지 송철호 시장 때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시장일 때 그때 지난해 8월에 신청 기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다 버려진 거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책임은 김두겸 시장이 지는 거죠. 시청 내부에서 볼 때는 이제 큰일 났죠.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울산시도 이제 뒤늦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든 다시 이제 추가로 해보려고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추가 요청, 추가 후보지로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제 뒤늦게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론의 문매를 받고 나서 만회는 해야죠 일단. 만회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겠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또 사업을 자세히 보면요. 국가 주도로 그 산단을 조성하고 산단을 이끌어가고 그건 아니거든요. 산단 조성을 이제 한다 했으면 그 이제 민간 투자가 기업 투자를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50조가 나오는 건데 그걸 보면은 어차피 기업은 사업하기 좋은 곳에 가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딱 정해서 여기만 가라 이건 아니니까 사실은 좀 경쟁에서 좀 울산이 아직도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지역별로 지금 이번에 후보지가 어디에 선정됐나 쭉 보시면 아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또 보자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울산의 주력 산업이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또 수소, 또 이제 원전 모빌리티, 관련. 원전 이런 모빌리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충남, 홍성이 저희랑 아주 많이 겹쳐요. 수소, 미래차, 2차 전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희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충남 홍성에 뭐가 있냐면 충남 이쪽에 대산 이쪽에 소개한 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연관해가지고 이게 다 가능한 사업인 거죠. 그다음에 또 겹치는 데가 광주의 미래차 핵심 부품. 그다음에
완주, 전북 완주의 수소 저장 활용 재정업. 네. 지금 울산의 그 오일 가스 허브에 수소 저장 탱크 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겹쳐버리고, 그 다음에 경북 울진의 원전 활용 수소. 네. 울산에도 원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수소도 울산이 제일 앞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세 군데서 다 지금 나눠 가지려고 그러면 울산이 이제 안 들어갔으니까 네. 울산이 지금 제일 앞서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다 나눠 가지려고 지금 다 달려들었죠 지금. 대구가 미래자동차 로봇 네.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창원도 이제 원자력하고 네. 저희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울산이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울산이 안 하니까 다른 지자체가 지금 다 나눠 가졌어요 지금. 이게 이제 울산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현재는 제가 앞서 있지만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른 국가 산단이 활성화되면은 사실은 분산보다는 울산의 힘이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산업 자체가 경쟁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혹은 울산 입장에 봐서는 이제 울산이 가진 그런 매력이 이제 확 줄어드는 거겠죠. 일단 6대 첨단 산업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네. 디스플레이, 네. 일단 그다음 바이오도 있거든요. 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울산에서 조금 이제 하기 힘든 상황이고, 2차 전지, 미래차, 로봇 이 세 가지는 사실 가능하거든요. 네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경남이 좀 강하긴 해요, 사실이. 근데 지금 대구도 이제 로봇 하려고 그러고, 그럼 다 울산도 어차피 현대자동차가 지금 로봇도 제일 강하거든요. 이것도 좀 아쉽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미래차하고 2차 전지죠. 그리고 수소가 안 들어가 있는데 수소도 지금 뭐 미래 에너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수소니까. 그래. 어쨌든 지금 이제 울산시가 이제 하겠다는 게 네. 이제 지금 원래 울산시가 이제 계획했던 게 뭐냐면 국가 이거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이거하고 원산 국가산업단지 확장, 장현도시 첨단 조성, 그다음에 도시 융합 특구 지정 뭐 이런 게 많거든요. 네. 이거 이제 이때 신청했으면 사실은 울산에서 여기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이것도 지금 사실 후보지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좀 줄여내고 좀 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지역에서 원하는 거고 국가 경쟁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울산이 이제 계속 이제 누락이 된다면은 완전히 이제 그냥 뺏기는 거고 지금이라도 이제 치고 들어가면은 좀 미안하지만 울산이 좀 치고 들어가서 다시 뭐 좀 가져와야죠. 그리고 어차피 울산이 가진 경쟁이 있으니까 기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네. 그 기업체가 울산 사업하기는 울산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울산 들어오고 싶어 하면 울산시가 이제 그게 못지않게 첨단산업단지 못지않게 이제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 실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이번에 550조 원을 집중 투자했다. 이거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기업과 정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기업과 정부가 같이 예. 그 함께 진행을 하는 용인에 건데 그 300조 투자한다는 거 삼성 반도체 예, 그 삼성이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삼성이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친 거예요, 이게. 민간하고 합친 거기 때문에. 다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하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역대 정부에서 한 것 중에 최고죠. 가장 그러니까 첨단 산업단지에 투자를 하는 걸로는 최고인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550조라는 거고, 실제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금액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혜택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예. 뭐 세액공제라든지 그러니까 울산시가 그렇게 요구했던 게 그렇게 요구했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은. 네. 자, 오늘은 뭐 웃으면서 바이바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